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걀을 섭취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7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슈퍼푸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실수를 즉시 피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식품인 달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달걀을 먹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효능을 떨어뜨리고 영양가를 변질시키며 심지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저는 영양 및 예방의학 전문가 로메로 박사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상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웰빙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서로는 이쯤하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주제인 달걀을 먹을 때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먹을 때 범하는 첫 번째 큰 실수는 바로 달걀이 콜레스테롤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달걀이 영양가 높고 실용적이며 저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믿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는 세포의 구성 요소이며 호르몬과 비타민 D를 생성하고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좌식 생활, 과도한 설탕 섭취, 흡연, 스트레스, 초가공 식품 섭취와 같은 생활 습관의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달걀을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섭취하면 간은 생성을 줄이고 덜 섭취하면 간은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의 원인을 달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잘못된 시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달걀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채소, 통곡물빵,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삶은 달걀을 먹는 것과 베이컨, 흰빵과 함께 라드, 돼지기름에 튀기듯 조리한 달걀을 먹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영양을 공급하지만 후자는 몸에 부담을 줍니다. 실수는 달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식단과 생활 방식에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어트 어소시에이션의 연구 검토 및 권장 사항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적당한 달걀 섭취는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B12, D, A, 셀레늄과 아연 같은 미네랄, 그리고 시력과 기억력을 보호하는 오늘날 우리는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 정제된 설탕, 식이섬유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채소, 통곡물빵 한 조각, 약간의 아보카도와 함께 삶은 달걀 2개를 먹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도넛, 설탕이 듬뿍 든 커피,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를 먹습니다. 오직 첫 번째 사람만이 달걀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심장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더 잘하고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는 달걀이 문제가 아니라 섭취되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에 더 민감하여 달걀 섭취 시 혈중 수치가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승폭은 보통 적당한 수준이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달걀이 콜레스테롤에 나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또한 달걀은 포만감이 매우 높습니다. 달걀을 먹으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이는 간접적으로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달걀은 적이 아니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섭취할 때 건강에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가공육이나 흰빵과 함께 라드에 과도하게 튀긴 달걀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범위는 달걀이 아니라 포와 지방, 과잉 칼로리, 초가공 식품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자체와 조리법 및 곁들임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달걀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둘째, 우리의 식단과 생활 방식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운동하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숙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일 먹는 달걀 하나보다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누군가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니까 먹지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와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낡은 신화 때문에 이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실수는 오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종종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달걀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달걀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달걀이 건강에 좋더라도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믿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알려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큰 실수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며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달걀이 건강식품이니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으면 단백질과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그리고 균형 없이 섭취하면 유익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침이나 점심으로 달걀 한두 개를 먹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마치 달걀이 그날의 유일한 식량인 것처럼 한 끼에 과도하게 섭취하여 진정한 균형에 필요한 다른 영양분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서너 개 혹은 그 이상의 달걀을 먹으면 소화를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 효율을 떨어뜨리며 특히 노년층에게 즉각적인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달걀은 영양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농축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죠.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한 번에 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달걀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복부 팽만감, 무거운 느낌, 위장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은 더욱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영양 균형도 생각해야 합니다. 달걀만 먹는다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과일, 채소 등 다른 필수 영양소를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식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달걀에만 집중하면 그 균형이 깨지고 식단의 잠재적 영양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 하나, 통곡물 빵 한 조각, 약간의 과일과 아보카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건강한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제공합니다. 반면
달걀 서너 개만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은 많지만 섬유질과 미세 영양소가 부족해져 소화와 신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이유도 모른 채 소화불량을 겪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끼에 집중된 단백질과 지방 과잉이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과도한 달걀 섭취가 식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 번에 많은 달걀을 먹으면 몇 시간 동안 포만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같지만 이는 나중에 섭취해야 할 다른 중요한 식품을 건너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했을지 몰라도 건강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균형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달걀 2개를 먹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양으로도 소화가 느려지거나 속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끼 과식은 결코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하루 동안 분산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 점심이나 저녁에 하나씩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과 곁들여 먹는 것이 한 번에 몰아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버터, 오일, 치즈, 흰빵과 함께 먹을 경우 달걀 과다 섭취는 자신도 모르게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더 나아가 심혈관 및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걀 자체가 건강하더라도 과도한 지방이나 칼로리와 결합하면 그 이점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절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에 고려되지 않는 또 다른 요점은 별표 영양소 생체 이용률, 바이오어베일러빌러티, 별표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먹으면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를 최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적당량을 나누어 섭취할 때 더 잘 처리됩니다. 따라서 채소 및 다른 음식과 함께 달걀 한두 개를 먹는 것이 낭비나 소화 과부하 없이 각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과도하게 농축된 단백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 장기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양과 분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균형의 규칙을 추천합니다. 달걀은 좋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달걀 과다 섭취는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너댓 개만 먹는 습관이 들면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일상 에너지에 필요한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웰빙과 식단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60세 이상 환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실용적인 팁은 이렇습니다. 달걀 섭취를 하루 일과 중에 분산시키세요. 아침에 채소와 함께 하나, 점심에 콩류나 샐러드와 함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걀은 적이 아닌 동맹이지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큰 실수는 지방이나 기름을 사용하여 달걀을 과도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를 매우 자주 봅니다. 달걀이 건강하다는 이유로부터 식용유, 심지어 제사용 오일에 제한 없이 튀겨도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식품의 모든 이점을 앗아갈 수 있는 실수입니다. 달걀 자체에는 고품질 단백질,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적당량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튀기면 칼로리 함량이 치솟고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축적되어 심혈관 건강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즉, 달걀은 더 이상 건강의 동맹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장과 체중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으로 돌변합니다. 시각화해 봅시다. 버터 한 큰술을 듬뿍 넣어 튀긴 달걀에 흰빵과 베이컨을 곁들인 모습으로. 맛있겠지만 이 조합은 칼로리와 포화 지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동맥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걀 자체와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조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가끔 튀긴 달걀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지방을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식물성 기름조차도 고온에서 재사용하면 성질을 잃고 신체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유해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은 섭취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대안은 삶거나 술안으로 만들거나 최소한의 지방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조리 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면 풍미도 살리고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을 더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달걀을 과도하게 튀기면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농축된 단백질과 풍부한 지방의 조합은 소화를 느리고 무겁게 만들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리 시 지방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사실은 과도한 튀김이 특정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되지만 지방이 과도하면 소화 시스템을 압도하여 오히려 다른 영양소의 흡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나친 튀김은 달걀의 영양가 일부를 잃게 만듭니다. 지방의 종류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버터, 라드, 정제유는 과잉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고품질 식물성 기름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하고 맛있게 달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달걀이 아니라 지방의 양과 질에 있습니다.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과열하면 독성 화합물이 생성되므로 튀김 요리를 선택한다면 신선한 기름으로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히 조리하십시오. 삶거나 구운 달걀도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방 없이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조리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과도하게 튀긴 달걀은 특별한 날로 미루고 일상적으로는 더 가벼운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심장과 체중, 소화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실수는 달걀을 너무 많이 익히거나 영양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의도로 먹더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영양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리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요소는 열과 시간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제를 함유한 섬세한 식품으로 너무 오랫동안 열에 노출되거나 고온에서 조리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튀기면 비타민 B12와 D가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학적 잠재력이 손실되는 것이죠. 비타민 손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조리는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 특히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흰자를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 소화율이 떨어집니다. 흰자의 단백질이 과도한 열에 의해 단단해지면 몸이 최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너무 센 불에서 오래 익히면 식감이 떨어지고 과도하게 응고되어 영양소 흡수가 줄어듭니다. 반면 중불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조리하면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제를 보존하여 체내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른자 익힘 정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살모넬라균 걱정 때문에 완전히 익히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식품 안전을 지키면서도 영양소를 보존하기 위해 가볍게 익히는 것이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너무 과하게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중 다른 음식과의 결합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달걀과 함께 고온에서 처음부터 조리하면 비타민이 달걀 자체는 훌륭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가볍고 건강한 식사가 될지 아니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식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컨, 소시지, 고지방 치즈, 튀김 등과 달걀을 함께 먹습니다.
이런 조합은 칼로리와 포화 지방을 늘릴 뿐만 아니라 소화를 늦추고 달걀의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걀은 밀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무겁거나 초가공된 재료를 섞으면 소화가 이중으로 힘들어집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60세 이상에게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버터가 듬뿍 들어간 스크램블 에그에 흰빵, 가공육을 곁들이면 맛은 있겠지만 과도한 지방이 단백질과 비타민 흡수를 늦추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의 조합도 문제입니다. 흰빵, 도넛, 크루아상과 함께 달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식사 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채소는 달걀의 좋은 친구지만 고열에 기름 범벅으로 볶거나 무거운 소스를 곁들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하거나 찌거나 가볍게 볶은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존하여 식사를 가볍고 영양가 있게 만듭니다. 또한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가공 소스 대신 신선한 허브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를 활용해 풍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을 초가공식품과 동시에 다량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압도되어 영양소 흡수가 저하됩니다. 하지만 채소나 과일, 통곡물과 균형 있게 섭취하면 영양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맛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 방울토마토, 양파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처럼 현명한 조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6번째 실수는 식품 안전이나 소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달걀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요리해도 보관이 잘못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 조리된 달걀을 실온에 몇 시간 방치하는 것은 살모넬라균 증식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열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덮개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고온에서 재가열하면 질감이 변하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끓는 물에 잠시 담그거나 전자레인지 사용 시 덮개를 덮고 중간 온도로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리된 달걀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3에서 5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오래될수록 소화율과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달걀 요리를 재가열하면 산화된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올바르게 보관하며 재가열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외출 시 도시락으로 싸갈 때도 보냉 가방을 이용해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나 맛이 괜찮아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수칙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 몸이 보내는 부작용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여도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달걀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예민해지는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주요 원인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진 프라이나 과하게 익힌 달걀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나쁜 음식 조합이나 섬유질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운동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므로 달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 효소 감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조리법이나 조합이 불편함을 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튀긴 달걀이 속을 더부룩하게 한다면 삶은 달걀로 바꾸어 보십시오. 치즈와 흰빵 대신 채소와 통곡물을 곁들여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식사 후 기분이 어떤지 기록하고 조리법이나 섭취량을 조절해 보세요. 이는 달걀을 완전히 피하는 실수를 막아줍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달걀의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분 섭취, 신체 활동 또한 소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달걀은 우리 건강에 훌륭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실수를 피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달걀을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활력과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